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이 여자를 만족시킨다는 성취감에 정말 멋있는 섹스를 한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젊게 살면 좋겠다. 젊게 살려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제일 젊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들이 제일 선명해요. 제일 재밌어요. 세상이 제일 반짝반짝해요. 그 시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손잡고 석양도 보러 가시고 둘이 하는 경험을 좀 많이 갖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이혼과 사별로 2년 전에 만나셨대요. 아유, 2년 전에 만났으면 지금 너무 좋으실 때네요.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한데요. 65세, 62세로 만나셨대요. 대단하시네요. 물론 우리가 60세가 되게 젊은 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파트너가 되는 건 쉽지가 않은데,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애인이세요? 어디서 만났냐고도 물어보시네요. 연인이시래요. 거기다 롱디예요. 사실 결혼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겠지만 결혼 안 하면 또 긴장감이 있으니까 연인 관계로 살아도 너무 좋죠. 그리고 사실 사별이 참 어려워요. 이 사별이 정말 그냥 일방적인 이별이잖아요. 버려짐이래요. 그래서 사별의 상처를 겪으신 분들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의 아픔을 또 겪으신 분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왜 감싸주고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인연은 정말 귀한 인연이네요. 그동안 못 해보신 거, 못 해보신 사랑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하나 또 읽을까요? 애무를 길게 하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다 알고 있는데 애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남자가 서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애무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짧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면 좀 빨리 달아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루트가 정해져요. 버스 노선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빨리 하고 싶으니까 뭐 입술, 귀, 목, 가슴, 그리고 뭐 클리토리스, 이런 식의 그 맨날 똑같은 노선을 가다 보면 예측이 되잖아요. 아, 목으로 입이 왔으니까 이제 가슴으로 가겠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만 조금 바꿔도 목에서 가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바로 가슴으로 간다든지 좀 다르게 하면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 들면서 성감이 좀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삽입에 대한 압박을 좀 버리시면 좋은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의 섹스는 삽입해서 사정하는 것까지 어떤 목표 달성형 섹스가 아니라 스킨십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둘이 우리가 뭔가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하면 멋있는 섹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삽입에 대한 압력 혹은 사정에 대한 압력을 좀 줄이시는 게 더 행복한 성관계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댓글 하나 또 읽을게요. 옛날에는 사냥감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전이었다. 지금은 현금이나 선물을 주는 게 최고의 전이다. 남자가 안 되는 건 여자가 천장만 바라보거나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이세요. 사실 침팬지들 세계에서도 보면요, 사냥을 한 놈이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암컷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사냥감을 나한테 많이 나눠주고 맛있는 부위를 많이 주면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물이나 선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전이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뭐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꽤 좋은 전이일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연구한 것에도 보면 벌이가 좋은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이 확률이 훨씬 더 많고 빈도수도 굉장히 높대요. 그런 거 보면 나를 서포트해주고 선물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사람한테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흥분도 쉽게 또 잘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백 사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저를 예뻐해주고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 혹은 쓰레기 잘 버려주는 남자가 섹시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점수를 많이 쌓으면 그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 하자 그럴 때 거절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남자가 잘 안 되는 건 여자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은 성관계를 할 때 막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막 소리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왜 좀 밝히는 것 같고 좋지 않다라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죠.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소리를 잘 내주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래서 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이 여자를 만족시킨다는 성취감에 정말 멋있는 섹스를 한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소리를 막 으악으악 지르는 것보다는 좀 끙끙거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왜 남자들의 성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치료사들 중에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오르가즘 잘 못 느끼거나 섹스리스로 오래 갔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그때 내가 내는 소리를 좀 한번 녹음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아시잖아요. 일부러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내가 소리를 낼 때 녹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 게 좀 섹시하게 들리나, 좀 더 끙끙거리는 것처럼 들리나를 좀 보고 연습을 했다가 기회를 봐갖고 아주 멋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도 내 소리를 듣고 흥분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온몸이 성감되거든요. 요즘 남자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고와요. 예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들도 막 만져주고 귀 같은 데 키스도 해주고, 또 남자들은 무릎 뒤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데를 만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남자도 아, 삽입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멋있는 쾌감을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더 개발이 되니까 여자도 남자도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섹스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값과 을이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뭐세요? 저 일만 해갖고요.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되고 막 그러니까 뭐 요즘 도자기도 좀 배우고 있고요. 요트도 좀 간혹 얻어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픈카나 요트나 별장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같이 즐기시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요즘 도자기 배우고 그러는 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트도 뭐 저 혼자 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거고, 정말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일이지만 그런 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아, 요트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 한강 유람선 거기 가면 요트 탈 수 있어요. 밤에 와인 하나 탁 사갖고 과거 지난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얘기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라이브가 좋으셨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앞으로는 좀 재미있는 분들도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로 좀 해볼게요. 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제 가야 돼요. 그만 갈 거예요. 또 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